시작하겠습니다. 권효정 지원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신소재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권효정입니다. 네. 편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소재공학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부 수업 중에 방막공학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과목 수강을 바탕으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증착 공정에 해당하는 특정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해당 이론적인 역량을 습득해서 해당 과목을 전체 수강 인원 중 수석으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학문적인 소양을 넘어서서 실험적으로도 접근하고자 학부연구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반도체 전 공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역량도 키워나갔습니다. 해당 역량들을 바탕으로 저는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도 지원자님의 학문적 호기심과 실무적인 역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부연구생 시절이나 석사과정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학부 연구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제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작하는 경험을 쌓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부 연구 과정 중에 저마늄 방막 실증 과제라는 연구 인원의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해당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주제를 바꾸게 되면서 동기들에 비해서 배경 지식도 부족했고 연구 성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많은 논문 분석을 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선배들의 랩미팅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론적으로도 발전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마늄 방막 증착 그리고 홀리팩트 메저먼트 측정 등의 여러 분석 장비 경험도 쌓으면서 실무적으로도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부연구생 신분으로 GCIM 학회를 참석할 기회가 생겼고 해당 학회를 참석한 후에 저는 석사 연구로 발전시켜서 SCI급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해당 목표는 제가 진행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가 바뀌는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논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익히면서 결국 학부연구생 신분으로 학회에 참여하고 그걸 발전시켜 석사 연구로까지 이어간 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협업했던 경험, 특히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사 과목 중에 팀원들과 함께 리뷰 페이퍼를 작성해보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제를 작성하면서 팀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A+란 학점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학점을 넘어서 실제로 리뷰 논문을 투고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지도 교수님께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0부터 다시 초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다시 초안 작업을 시작을 하고 저는 특히 해당 리뷰 논문, 즉 저희 저마늄 방막 연구 논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리뷰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서론 부분의 연구 배경 등에 대해 더 집중해서 다른 학생들 대비 더 많은 부분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리뷰 논문으로 또 SCI 논문 제1저자로 게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피드백을 반영해서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결국 SCI 논문까지 제1저자로 게재하셨다는 건 지원자님의 팀워크 능력과 주도적인 역할이 얼마나 컸을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효정 지원자님은 앞으로 이 신소재공학 분야에서 어떤 엔지니어도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으신지 간단히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고의 성과를 갈구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최고의 성과를 갈구해왔습니다. 학부 시절 많은 반도체 공학 지식을 쌓기 위해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부 수석 졸업을 하였고 이후 저는 SCI 논문을 거의 지금 2편 그리고 지금 한 건은 투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석사 과정에서도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최고를 지향하면서 성과를 내왔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면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실제 면접에서도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안녕? 방금 면접을 본 권효정 지원자와에 대해서 한번 평가와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방금 권효정 지원자 면접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권 지원자님이 연구 경험과 전문성은 굉장히 잘 어필하셨는데 조금 더 실무 적용이나 산업적 연결성을 강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자기소개했을 때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낼 때 산업적인 연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이나 직무를 선택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논하기에는. 지금은 특정 산업이나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괜찮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님 말씀처럼 자기소개나 마무리해서 살짝 산업적 연결성을 넣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눠보니 더 풍부한 피드백이 된 것 같습니다. 너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두 번째 질문에서 권효정 지원자님이 연구 주제 변경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답변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논문을 분석한 점, 그리고 결국 성과로 이어간 이야기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표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피드백 있으신가요? 보통의 면접 상황에서는 답변을 좀 길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 기승전결로 한 4문장 정도를 빠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올 면접관들의 질문을 기다려서 답변을 하는 거. 이런 것만 보완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면접 상황에서는 길게 이야기하기보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결로 짧게 핵심만 전달한 뒤에 추가 질문을 기다리는 게 더 좋아했네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답변 구절을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세 번째 질문은 팀워크와 협업에 관한 내용이었죠. 제가 봤을 때 권효정 지원자님이 팀원들과 리뷰 논문을 다시 써나가면서 협업한 경험을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말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유관부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아.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본인의 역량이라고 어필하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협업을 했다, 업무를 나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사실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거든. 아마도 권유정 지원자님도 우리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유관부서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이번 면접에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네. 대표님 말씀처럼 협업을 강조할 때 단순히 역할을 나눴다는 정도보다는 유관부서나 다른 팀과의 협업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겠네요. 권유정 지원자님도 그걸 알고 계셨겠지만 이번 답변에선 그 부분이 빠졌으니 다음에는 그 점을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언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너가 봤을 때는 권유정 지원자가 면접에서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효정 지원자님은 굉장히 탄탄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셨고 답변도 진솔하고 성실하게 하셨어요. 물론 조금 더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거나 유관부서 협업 같은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80점 이상,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한 80점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피드백이 나온 것 같네요. 고생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하라고 합니다. 황준하 지원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연구하신 내용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석사 생활을 하면서 진행했던 연구 주제가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현 산업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엣지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했던 공정 그런 개선 경험들을 적용시키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그럼 제가 약간 꼬리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정 개선 경험이 실제로 산업 현장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구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변수도 많잖아요. 그게 그냥 연구용 실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실제로 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 산업에서 그 직무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자의 스케일이나 아니면 공정 장비 현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지만 연구를 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등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실 스케일과 산업 현장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산업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과 코드 방향성으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가 하셨는데 사실 갈등이라는 건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본인의 협업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인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때 본인이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도 살짝 여쭤볼게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코드 수정하는 그 협업에 있어서 그 경험이 왜 제 협업을 증명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 산업에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맡았던 그 과제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더 우선시를 했고 그 옆에 동료는 그 정확도에 집중을 해서 코드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 그 두 부분 모두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그 합의점을 찾는 게 그 협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냥 제가 맞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왜 맞는지 또 그 유관부서이 될 수 있는 그 옆 동료의 그런 코드 방향성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스럽다기보다는 좀 더 적절하게 협업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 고려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도 이해하고 결국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충분히 협업 역량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 거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단 한 문장으로 설득해보라. 준비되셨다면 말씀해주세요. 제 연구 생활 동안 진행을 했던 그런 소자 제작 경험이나 트러블 슈팅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원한 이 회사에 필요한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금 황준하 지원자분과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적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탄탄했고 협업 경험도 잘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조금 더 산업적인 시각으로 본인의 연구 경험을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피드백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는 황준하 지원자의 면접 점수는 몇 점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준하 지원자분이 기술적 지식도 탄탄하고 답변도 차분하게 잘하셨으니까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랩 스케일과 이제 산업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땠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꽤 괜찮았어요. 황준하 지원자분이 연구실 스케일과 산업 스케일의 차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연구 과정에서 얻은 문제 해결 경험이 산업 현장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잘 답변하셨어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산업적인 가치와 연결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정도의 피드백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석사 연구자분들 그리고 성과가 좋다라고 어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면접장에서 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타겟한 직무의 제품 혹은 최신 선단 기술과 엮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올라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황준하 지원자 같은 경우는 소자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소자에 대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반도체 회사에서의 소자들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으면 핀팻이 있을 것 같고 메모리 사업부라면 빅캣 같은 이런 소자들이 있을 텐데 그 소자의 내용에 좀 연결을 해서 답변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맞아요. 저도 대표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또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산업적인 맥락을 덧붙이면 황준하 지원자분은 더 훌륭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너가 했던 마지막 질문의 의도는 뭐야?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그 단 한 문장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임을 설득해보라 는 질문 말씀이시죠?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지원자가 자신의 강점을 아주 간단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면접관 입장에서는 하신 설명 없이도 이 지원자는 이런 가치를 줄 수 있구나 하고 딱 와닿는 포인트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지원자가 얼마나 핵심을 잘 잡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한 문장에 자기 강점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포인트였던 거죠. 이런 질문이 실제로 삼성그룹에서 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면접을 사실 잘 못 봤을 경우에 한 번 더 어필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질문이거든.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사의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게 회사의 제품을 내 연구와 엮는 거 사실 석사 연구자들한테는 이 지점이 필수인 지점이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어. 아주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면접을 저는 처음 봐보는 상황이었고 저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처음 진행해보면서 정말 머리가 너무 하얘지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현직자님 피드백 반영해서 기승전결로 말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해보고 제 경험 정리도 잘 해서 꼭 최종 면접까지 간 다음에 이제 면접 합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많이 안 한 것도 있어서 제가 그런 취하지 말아야 할 제스처들 같은 게 아직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느껴졌고 그런 질문들도 좀 생소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험 정리 같은 거를 해놓은 것들이 다른 질문들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AI랑 이렇게 뭔가 부탁만 했지 이렇게 좀 롤플레잉 하는 건 처음인데 좀 질문의 그런 날카로움들이나 피드백하는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면접 컨설팅을 할 때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면 그 각각 회사에서 실제 면접을 보셨던 분들이 받으셨던 질문들을 이제 복기를 해서 그 내용 기반으로 컨설팅을 짜드린다거나 뭐 질문 세트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학습을 시켜서 조금 더 꼬리 질문을 지원자에 맞게 바꾼다거나 면접관 스타일을 페르소나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상황을 좀 혼자서도 뭔가 컨설팅 따로 없이 혹은 뭐 모의 면접을 볼 필요 없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수강생 분들이신데 면접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꽤 수준급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AI에 의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취업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본인 이력서 넣어놓고 면접 질문 뽑아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그렇게 양치기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뽑는 뭐 이런 정도의 노력만 하셔도 되게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우리 AI 활용해서 좀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